자, 어제 선생님이 뭐라 했어? 5,7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이었지만, 못 뚫는 저항이었지만, 계속 변동성 축소 패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매출도,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재료들 때문에 충분히 상승 방향성으로 열려 있었다고 했지, 그치? 외국인도 수급도 좋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성 축소 패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저항이었던 5,700포인트를 뚫으니까 여기에서 한 이틀간은 5,700포인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랬지. 근데 주말간 어떤 뉴스가 나왔어? 봐보자. 같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속적인 봉쇄가 계속되고 있지. 그치? LNG 네, 시설 타격을 미국이 하면서 이게 타격을 하면 어쨌든 파괴가 되니까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천연가스를 네, 생산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리면 이게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몇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다른 생산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금리를 낮추면 어때?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 왜? 돈이 더 많이 풀어지는 거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 어떨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떨까?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주식 시장 입장에서 어때? 돈을 좀 많이 풀어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주식도 사고 사람들이 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신용도 쓰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높으면 그걸 할 수 있어 없어. 잘 못하게 된단 말이야. 맞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시설 너희도 타격했으니까 나도 타격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맞지? 그리고 네. 지금 이제는 지상군까지 이제 파병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를 재료들도 나오고 있고. 아, 어쨌든 월요일 날 주말 동안에 악재가 점점 더 강화되는, 악재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강력한 저항이었던 게 충분히 하방으로 뚫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었어. 주말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5,700포인트를 깨고 이제 이 지점까지 5,400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장 마감을 한 거지.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개인이 7조 4천억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7조 4천억을 샀는데 그만큼을 7조가 넘는 금액을 그 10조 가까이를 팔았단 말이야. 외국인과 기관이.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저 지지라고 생각하고 잘 방어를 했던 이 가격이 악재가 지속되니까, 이런 악재가 지속되니까, 주말간의 악재가 지속되니까, 여기서 손절을 똑같이 기관이나 외국인도 해버리는 거야. 혹은 여기에서 매집했던 종목들을 팔고 내가 현금을 확보했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5,700포인트라는 강력한 지지가 다시 또 뭐가 됐어? 다시 또 못 뚫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어. 음. 그래서,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동안 개인은 7조를 산다라는 거, 7조 4천억을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개인들에 대한 미친 듯한 매수가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면 개인은 지금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했잖아, 그치? 자, 네.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개인은 지금 악재가 강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시장에서도 개인은 계속 매수세가 있어. 누구만 팔았어? 기관과 외국인만 팔았지, 그치? 네. 그러면 악재가 해소됐을 때 개인은 어떨까? 민성아, 악재가 해소됐을 때 개인은 어떨까? 악재가 강화될 때에도 개인과 네. 개인이 7조 4천억을 샀어. 그럼 악재가 해소되면 어떨까? 더 강하게 그래, 수급이 들어와서 치고 올라갈 것 그래, 더 같습니다. 강하게 매수하겠지. 네, 매수세가 더 강해지겠지.
그러면 악재가 해소되면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세가 강화되지 않겠어? 그치?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매우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아버리면 기관도 무서워서, 개인도 무서워도 다 같이 파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더 크게 하락하고 더 크게 하락하고 했던 시장이었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2018년 무역전쟁처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처럼 개인도 파는 시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계속 매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약재가 해소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 붙어버리면 더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그만큼 강하고 사람들이 아직 돈이 많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지. 아직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공포로 인한 투매가 우리나라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네.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아직 공포로 인한 투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떨어지거나 악재가 더 강화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개파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왜? 그때는 개인도 뭐 반대 매매든 어떠한 이유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니까. 그때는 두려움이 몰라서 진짜 이러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출도를 샀던 걸 다시 던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을 의미하는 거야. 빅스 지수가 뭐라고 했어?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기도 하지만 변동성 지수라고도 했지, 그치? 변동성 지수라는 건 뭐야?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뭐야? 네. 여기서는 쉽사리 종가 베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워낙 삼전이 크게 떨어졌고, 자, 삼전이 크게 떨어졌고, 여기서 8시부터 올랐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참 세력의 장난질 같이 느껴지지 않아? 어제 트럼프가 트윗을 몇 시 올렸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4분에 올렸어. NST 시장 딱 끝나고 올렸단 말이야. 뭐라고 올렸어? 일어날 것 같아. 어? 휴전 협정 맺고 있다. 또 뭐 올렸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멈추겠다고. 했잖아. 예. 그래가지고 6%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잖아. 1시간도 안 지났는데 한 10분 만에. 자, 어마어마하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선생님 막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트럼프의 어떤 호재성 기사들로 인해서 야간 선물 지수 올라가고 그리고 미 선물 시장에서도 3% 넘게 올라가고 있었고 저기 유가도 거의 100%, 100달러까지 근접했다가 급격히 떨어지지, 그치? 우리나라 환율도 선생님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510달러, 1510원이었거든? 근데 그게 1380원까지 떨어졌었어. 급격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다? 완벽한 그렇습니다. 50대 50인 시장이다. 누구의 하나의 말로 급등을 해버리고 급락을 해버리고 하는 이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오늘 야간 선물 시장이 6% 올랐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거의 100%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8시 4분에 발표할 줄 알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악재가 강화되고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잖아. 맞지? 네. 개인이 7조를 샀다라는 거는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고 개인이 버틸 수 없는
저항까지도 지지까지도 떨어지면, 지지선까지도 떨어지면, 반대 매매나 이런 시점까지 오면 투매가 오히려 더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더 크게 폭락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다음날 장중 매매나 다음날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만 이런 종목들이 종가 베팅을 했을 때 먹힐지 봤는데 잘 먹히진 않았어. 그치? 흥하이온도 떨어지면서 올라갔고. 그런 시장에서 이제 오늘 시장을 봐야겠지. 그럼 오늘 시장을 보면, 자, 오늘 시장은 갭으로 3% 띄우고 시작해서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는 갭으로 4%를 띄웠는데 몇 퍼센트까지 떨어져? 4%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0%대로 오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3%가 올라갔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떤 걸 의미할까? 자, 봐봐. 어제 코스피 선물 200, 코스피 200 선물이 6.47%가 올라갔어. 6.4%라고 하자. 6.4%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코스피 200 차트니까 삼성전자 포함해서 상위 200개 기업이 거의 우리 지수를 움직인단 말이야. 거의 야간 선물 시장의 퍼센테이지만큼 비슷하게 다음날도 올라간단 말이야. 맞지? 네. 그게 반복됐었지. 근데 오늘 결국은 일단 갭 상승 띄운 것도 4%밖에 못 띄웠고, 6% 도달도 못했고, 거기다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점 몇이야? 2.74%란 말이야. 맞지? 그럼 한 반 정도밖에 못 올랐단 말이야. 이해되니? 예. 그러면 네. 이거는 선물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치? 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할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건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 어제 새벽에는 미국 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원유 가격도 떨어지고, 환율도 어느 정도 잡히고,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새벽 내내 높은 퍼센테이지를 유지를 했는데, 오늘 막상 장을 시작하고 보니까 코스피가 그렇게 힘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 첫 번째, 악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 리스크를 6%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 반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여전히 매도세가 존재한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 매도세가 안 봐도 뭘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올라간 6%를 반도 못 채우고 장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겠지. 사실상 어제 선물 시장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6%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근데 장마감 아마 2, 3%, 3, 4%에서 끝났을 거야. 삼전 2.36%네. 그치? 선물 네. 시장 6% 올랐는데 2.36%밖에 못 올랐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에서 캡 상승할 때 여기서 터는 매물들이 있었다란 말이야. 맞지? 6%까지도 못 올랐을 뿐더러 야, 6% 올라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팔아버린 사람들 있는 거고 여기 올랐을 때 매물대가 많이 났다는 거야. 그럼 대부분의 매물은 뭘까? 외국인과 기관 아니겠니? 안 봐도? 그러고 나서 한번 봐보는 거야. 그렇게 됐는지. 자, 그래도 기관은 조금 샀지만 외국인 1조 2천억이나 팔아버렸잖아. 어제 오늘 1조 5천억 팔고 어제 1조 5천억 오늘 1조 2천억. 그치? 외국인은 계속 파는 시장.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기관이 그래도 조금 샀지만 미친 듯이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관은 이건 ETF 포함이니까 개인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쨌든 그냥 기관이라고 치자. 기관이라고 치자. 우리나라 기관과 개인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좋게 보는데 외국인들은 어떻다?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6%가 다 올라가지 않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때 또 수익을 봤으니까 털어내는 이익인들도 있었겠지. 그치? 그러면서 반등이
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전히 대외적인 세력이나 스마트 머니들은 대외적인 상황을 우리나라 지수를 대입해 놓고 봤을 때 좋지 않아 보이게끔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2.4%가 올라가는 이 추세가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해서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이유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네. 그냥 지금 전쟁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상승 추세 아니야 라고 하면 논리가 좀 부족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수급과 여러 가지 측면 선물 시장과의 비교를 봤을 때 사실상 오늘 올라가는 건 5,700포인트에서 안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이야. 그치? 만약에 그랬다면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았을 거고 이 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시장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결국 5,700포인트 가까이도 못 붙이고 결국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이 전고점의 전고점까지 뚫기에 대한 매물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그럼 또 뭐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또 물려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이 5,700포인트가 점점 더 뚫을 수 없는 저항으로 두터워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5,700포인트를 뚫었으면 이 매물들을 소화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또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에서 못 뚫는다는 건 뭐야? 5,700포인트를 못 뚫는다는 건 뭐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뚫겠지. 그치? 네. 혹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뚫겠지. 그치?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왜? 이유는 뭐야? 지금 전쟁이 길어질 것 같은 그 여파가 아직은 있으니까. 자, 트럼프의 말이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미장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좋은 얘기를 해. 그러다가 미장 좀 끝날 것 같으면 그때 공격한다 그래. 지금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트럼프도 지금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충격을 주기 싫고, 어쨌든 이란은 공격을 해야 되고, 이란은 항복을 안 하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된다라는 걸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 지점을 뚫지 못하고 사실 6%가 올라가면 5,700포인트를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못 뚫는다는 거는 좀 그래도 조정이 5,700 밑에서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외국인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외국인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 맞지? 하지만 네. 이런 차트와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스윙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라는 생각. 그리고 종가 베팅을 쉽사리 하기보다는 장중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수익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해나가야겠지.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맞아? 네. 어떻게 우리는 지수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야. 오늘의 시장을. 왜 이 지수를 봐야 되고 특징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오늘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이제 그 밑으로 크게 봤다가 점점 더 작게 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특정 네. 하한가 이제 보면 AI 종목들 그리고 뭐 반도체나 지금 오늘 나왔던 게 우주항공이나 그 광전자 이런 것들은 머큐리 이런 것들은 광통신 관련주들이지 지수가 떨어졌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늘 또 상한가가 간 거야. 상승 거래대금을 보면 오늘 반도체가 그래도 전날 상승했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크게 오르진 않았고
오늘 좀 특이하게 3천당 제약이 13% 올라가면서 제약주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한무반도체, 에코프로, 원익 IPS,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뭐야? 방통신주들이 뭐 급등주로서 템바를 형성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주도주 성격을 갖는 거는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 추종 종목들인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왜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대장주잖아. 그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잖아. 그러니까 에코프로 등등등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올랐고, 삼천단제약도 뭐야? 코스닥의 대장주란 말이야. 시가총액 아마 5위 안에 들 거야. 코스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삼천당이 또 재료도 있을 거고, 재료가 있는데 재료 플러스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힘이 강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광통신 관련주, 그리고 지수 추정 종목들이 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 추정 종목들이 올랐고, 기존에 힘이 좋았던 SK 이터닉스, 우리기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나, 회원 관련주들은 그렇게 힘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치? E&A, 예술플랜트 다 나오잖아. 한대건설, 이런 거 하나솔루션, 다 재생에너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방산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지수 해지 종목들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예. 오늘 지수가 네.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와 반대로 흘러가는 종목들은 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평균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흥구소비도 석유 관련, 원유 관련된 종목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잖아. 그래서 반대로 흘러갔다. 근데 장초에는 또 달랐어. 장초에는 흥하윤이나 대우건설이 생각보다 상승을 많이 해서 선생님은 흥하윤에서 수익을 많이 봤었지. 1조가 넘게 터졌잖아. 그치? 네. 흥하윤 보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가 올라가냐? 40%가 올라가. 그러니까 힘이 장초에는 좋았단 말이야, 10시까지. 근데 수급이 확 꺾이지. 네. 또 하나, 지금 D조 매매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어때? 여기에서 D존 샀으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야. 맞지? 다음 D존까지도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D존 매매도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종가 베팅이나 D존 매매나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매매들이 잘 통하지 않는 시장이니까 장중에 돌파하는 종목들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해야 될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야.